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 KW 컨벤션에서 K원양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연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정부, 업계, NGO, 언론사 등 원양산업 주요 주체 약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 감독 중심이었던 정부와 업계의 관계를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 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가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 예비 지정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원양산업의 제도약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첫날 프로그램에서는 최완현 부경대 교수의 원양어업 성과와 발전 방향, 김현무 사조산업 선장의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현장의 시선 등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어장, 어구기술, 선원, 경영 등 4개 분임으로 나뉘어 K원양 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박성범 한국성급 KR 검사원이 케이프타운 협정이 여는 미래 원양 산업을, 박두현 오션 아웃컴스 매니저가 투명한 바다, 책임있는 어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 분인별 토의 결과가 공유되며 원양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1970년대 국민 총소득의 30%를 차지하며 수산물 수출의 절반을 이끌었던 원양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크숍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어장 다변화, 조업 자동화, ODA 기반 외교 전략, 선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양어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양산업은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 축소되고 있다. 원양산업 기업체는 185개에서 지난해 38개 사로 같은 기간 어선도 810척에서 198개로 줄었다.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기후변화와 연근해 자원관리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 또한 172만 톤에서 현재는 80만 톤으로 줄고 있다며 어족 자원에 대한 원양과 연근의 구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원양어업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한 최완현 부경대 교수는 생산물 가지수는 2022년 109.25에서 2024년 117.61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3달러, 2020년에서 79달러, 2024년으로 뛰는 등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선원 구조도 외국인 비중이 2018년 73.4%에서 2022년 78.6%로 늘었고 이 중 60세 이상 선원이 36.6%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규범 강화도 원양산업이 직면한 문제로 꼽았다. 유엔이 채택한 공해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협정 BBNJ-2 내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공해 해양보호구역 MPA 확대, 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본격 시행된다. 최 교수는 BBNJ 발효로 공해에서 조업을 하는데 제약이 강화되는 만큼 대체어장 개발과 과학적 자원조사, AI에 기반한 어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가다랑어 회유가 적도 공해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평양 내 작은 섬 국가들과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어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업 효율과 인력 문제 대응을 위해 자동화 스마트 장비 도입도 필수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어구 투양 자동화 등 스마트 조업 기술은 인력 부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국제 노동 환경 기준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선사에 금융보험 입항 절차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국내 선사의 조업권 확대를 지원 사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현무 사조산업 선장은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젊은 선장의 시선 발표에서 일본은 태평양 섬나라에 수산학교 항만 냉동창고를 건립하는 ODA 기반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조업권을 확보하고 대만은 공항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어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연안국과 조업권을 협상하고 이용료도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ODA 외교 전략을 마련해 조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양어업과 관련해 기관, 산업계의 의견을 담은 원양산업 발전 방안도 4축으로 제시됐다. 장근호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팀장은 우리나라가 원양에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FAO 41해구 남서대서양 일대는 지역수산기구 RFMOIS가 설립되지 않아 국제 규제가 미흡한 지역으로 최근 IUU 어업, 비규제 어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수산관리기구 RFMO 설립,
관련국과 공동자원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에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화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 장비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연구관은 핵심 어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어군 탐지를 위한 드론이 강한 바람, 낮은 성공률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탄소 배출량 저감과 내년 시행되는 미국의 해양 포유류 보호법 MMPA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르웨이처럼 국가적인 R&D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선원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사관 양성 프로그램과 선원 연금제도 신설, 냉매 탄소세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도 컸다. 최기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장은 한때 원양어업은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연봉과 복지 등의 핵심 조건이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원양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해 원양어업에도 대한민국 명장, 김간별사 등과 같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범 동원산업 상무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탄소세로 인해 선박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냉매 교체 시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며 냉매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연구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부대 행사로 운영된 소통존에서는 어선 위치 추적 장치의 설비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해 참석자들이 벽면에 부착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강동양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업계 NGO가 함께 구축하는 한국형 원양산업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